네, 안녕하세요. 크레이지비 드론 세팅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신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바인딩도 다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료 공유를 위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K 디지털 메이커 카페에 크레이지비 드론이라는 요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먼저 해야 될 게 베타 플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건 아마 요 링크대로 그대로 찾아가서 여기 보이는 거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부터 이제 세팅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윈도우 11 기준으로 특별한 드라이버 설치 없이 바로 작동을 하고요. 지금도 바로 연결이 됐죠. 제가 드론을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가속도계 교정이란 걸 해서 수평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보드는 참 특이하게도 이 밑에 쪽으로 USB를 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창 저랑 프로그램 한 학생들 알겠지만 적당하게 책상 한 모퉁이를 이용해서 수평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가속도계 교정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이 화면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옆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게 Z축도 초기화하면 정확하게 딱 붙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트로 가서 지금 우리가 설치한 추가로 사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조종기 수시기 관련돼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드론 보드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S버스 타입의 신호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장에서는 여기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게 또 다른데, 우리를 사용하려면 요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3번 포트를 열어줘야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 연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선 조심해서 하기 바라고요. 참고로 신호선이 아마 갈색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플러스가 빨간색,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검은색, 그 다음에 신호선이 갈색입니다. 그래서 UART3에서 이걸 해주시고, 그리고 재부팅을 해주면, 자,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다시 보니까 다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해야 될 게 수신기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돼요. 조종기를 켜고 바인딩 했다 칠게요. 제가 이걸 움직였을 때 이 값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안 움직이고 있죠. 이건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리얼 RX 열었고, 자, 수신기 쪽 가볼게요. 왜 안 되는지 알겠네요. 수신기 종류가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거야. 확인해 볼게요. 우린 시리얼 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S버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널 맵, 세 가지 종류. 우리가 후타바라는 조종기 호환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후타바로 해주시면, 저장 및 재부팅. 자, 이제 움직인지 한번 볼게요. 예, 움직임이 들어갔죠. 자, 요거는 조종기가 우리가 하던 거라서 지금 뭐 값이 들어가는데 제가 리셋을 해볼게요. 리셋은 쉬워요. 두 개 누르고 위로 펴면 CC라고 표현돼요. 좀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이런 완전히 이제 초기 공장 초기 내려야 되겠죠. 이거 삑삑거리면 적당히 내려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세팅된 조종기 사용하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도 세부 세팅을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저기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근데 좀 이상해요. 지금 보면 이 스로틀을 올렸다 내리면 지금 억스2가 움직이고 있어요. 참고로 이 조종기는 K6라고 그래서 6채널이란데, 6채널의 개념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종하는 이 스틱이 좌우 상하니까 4채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거 화면에 뭐 움직이죠? 하나 채널, 또 하나, 여기 조금밖에, 이건 세팅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독립된 채널을 가지고 각각의 명령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사실은 채널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조종기의 세팅을 조금 변경할 수 있는데, 요거만 사용할 겁니다. 요거는 드론의 기울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조종기 세팅으로 일단 해볼게요. 조종기를 가만히 보면 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헬기 표시가 뭐냐면 이건 헬기 조종용인데, 지금은 드론을 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헬기로 하면 안 되죠. 화면이 잘 안 보이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바꾸는 걸 해볼게요. 여기에서 세팅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드 버튼과 백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진입하는 거랑 그냥 모드 버튼을 눌러서 진입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눌러서 진입하는 게 전체 기체에 해당하는 거고, 그 각각 참고로 이건 열 대 다른 세팅을 넣을 수가 있는데, 각 세팅별로 넣을 수 있는 게 모드 버튼이에요. 자, 일단은 전체에 해당하는 거에 들어가서 한번 여기 헬기 모드가 아니라 다른 모드로 바꿔볼게요. 먼저 꾹 눌러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게 뭐냐면 모델 실렉트라고 지금 깜빡거리거든요. 이거 확대를 좀 해야지 잘 보일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여기 보면 모델 스펠링이 조금 MDL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델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모델 실렉트에 들어가서 초점이 조금 안 맞고 있는데 좀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오른쪽엔 이 푸시 버튼이 있는 게 돌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아이고 화면이 너무 잘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맞추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추고, 이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잡았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푸시 버튼을 누르면 움직여 보면 번호가 바뀌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바뀌는데 총 10개 세팅을 넣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 안에 번호에다가 다른 드론이나 다른 세팅을 좀 넣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번호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거 0으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1번, 2번, 3번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세팅을 좀 많이 바꾸는 걸로 해서 1번 세팅, 2번 세팅 해도 되고, 드론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여러 대의 드론을 한 대 조종기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캠이 화질이 초점 잡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됐죠. 지금 0번을 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백 버튼, 여기는 BSK 버튼 누르면 이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확인 버튼이라기보다는 백을 누르면 그 상단으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상단 메뉴로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칸 더 내리면 이제 모델 슬릭, 그 모델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클릭하면 헬기 아니면 비행기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는 게 비행기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하고, 뭐 푸시를 누른다고 바뀌진 않아요. 여기서 백 버튼을 누르시면 확정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상단으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깜빡임이 멈췄기 때문에 너무 상단으로 올라왔네요. 자, 일단은 이 비행기로 버튼으로 바꾸고 제가 조종기 스틱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까는 좀 이상하게 움직였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그러면 그렇죠. 아까는 억스2가 이걸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스로틀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좌우로 하는 걸 롤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피치 이렇게 위아래, 그 다음에 요는 회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채널이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스로틀 올리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값이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피치 부분이 앞뒤 부분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야 되는데 값이 내려가서 거꾸로 돼 있거든요. 이걸 뒤집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걸 건드려 보면 이게 aux1이에요. 올라가면 270, 내려가면 970이란 값이 나가고요. aux2는 요 끝에 있습니다. 요 끝에 보면 요건데 요걸 누르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aux2는 사용 안 할 거고요. aux1을 가지고 시동 버튼으로 이걸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연결하는 것까지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 채널을 반대로 나가기 위해서 스로틀 올렸을 때 정상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로틀 그 채널, 이걸 뭐 채널 리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그 드론 조종기엔 다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는 두 개 눌렀지만 이제 1번 채널에서만 할 거기 때문에 1번 1번 0번 채널, 제가 정한 건 0번이니까요. 여기서 바꾸려면 모드 버튼을 꾹 눌러주면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메뉴가 아까랑은 좀 다르게 나와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리버스라는 게 나왔고요. 네, 이제 잘 보이네요. 리버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DR, 듀얼 레이트라고 합니다. EXP, 그 다음 T-Curve, 그 다음에 믹스 정도로 나오고, 이 정도 바꿀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잠시만요.
진동을 안 하네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리버스 부분을 변경을 해서 한번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버스 버튼에서 한번 누르면 오른쪽에 있는 푸시 버튼을 돌리면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그 6채널의 각각을 전부 다 채널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 채널이 사실 오른쪽 좌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뒤집어 볼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휠을 살짝 돌리면 이게 올라가요. 내려가고 올라가죠. 자,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1번을 제가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이 상태에서 좌우를 움직이면 보세요.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가는데 이게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오른쪽 가는데 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1번 채널은 아까 그게 정상이었던 거죠.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그래서 2번 채널이 뒤집혀 있고 3번 채널이 뒤집혀 있어요. 이거를 하려면 다음 번으로 넘어가려면 한번 푸시 버튼 누르면 이제 2번 깜빡거리고 한 번 더 누르면 2번만 바꿀 수 있고요. 바꿨어요. 2번을 바꾸게 되면 여기 한번 보시면 아까 앞뒤로 할 때 이게 거꾸로 움직였었는데 이제 정상으로 올라가니까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내려가요. 근데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게 요거예요. 요게 그거죠. 요거네요. 요게 문제죠. 스로틀이 상승 하강인데 상승하면 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3번 채널에 할당되어 있으니까, 자, 2번이 다 됐으니까 푸시 버튼 한 번 더 누르고 3번이 깜빡깜빡 한 번 누르고 살짝 돌리면 3번이 리버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해보면 상승, 하강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해 볼게요. 좌우 1번 채널 좌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채널 상승, 하강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채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 같이 스로틀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는 아까부터 큰 문제 없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저장이라 그러나 백 버튼 한번 누르면 상단, 두세 번 누르면 이제 세팅이 들어가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정상 상태가 작동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틱을 움직였을 때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세팅을 좀 더 해볼게요. 이게 됐으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잠깐만요. 자, 지금 했던 게 포트를 살려가지고 수신기로 받아서 수신기에 있는 수신기 모드, 그 다음에 공급장치, 그리고 밑에 채널 맵까지 정확하게 후타버를 해서 제대로 들어왔고, 아까 거꾸로 된 걸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잡는 것까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밍 모드와 앵글 모드 두 가지만 작용을 할 텐데요. 아까 수신기 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걸 활용할 겁니다. 뭐냐면 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aux1, 그 다음에 이게 aux2가 있는데, 요걸 활용해 가지고 하나를 시동 버튼으로 작동시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드로 들어가서 아밍 쪽에 들어가서 범위 추가를 누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이란 말은 뭔가 건드리면 그걸 알아서 잡아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요걸 이렇게 움직여 보면 aux1이라고 여기 위에 바뀌게 되고, 그리고 조만한 뭔가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녀요. 자,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 보면 이렇게 자, 뚝 떨어졌다 뚝 올라가는데, 이게 aux1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aux1을 내렸을 때 970이었고 높였을 때 2070이었는,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시동을 올렸을 때 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걸 이렇게 옮겨서 요렇게 해버리면 여기에서 시동을 걸린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난 내렸을 때 시동을 걸고 싶다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시동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비상시에 빨리 끄고 싶을 때 내가 밀면 잘 끌지 당기면 잘 끌지 조종기를 잡은 상태에서 그걸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사용 불가라 나오는데, 이 아밍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그 조립 드론 만들 때 처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밍 안 됩니다 이런 거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밍이 안 되는 걸 찾아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설정 부분에서 아밍 불가 플래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배드 RX 리커버리 스로틀 있고 MSP 암 스위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아밍 불가한 항목들을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아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스틱에 대한 부분이야. 지금 보면 1520이 기본값. 이 조종기는 특이하게 1520. 보통은 1500인데 이 조종기는 1520이란 값이 기본값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있는 스틱 중립값 1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1520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사실은 요 값을 바꾸거나 여기 있는 값을 바꾸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거 한 방에 바꾸기 더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조종이 세팅해서 S트림이라는 걸로 이걸 조절해 줘도 되긴 한데 일단은 이걸로 크게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1500이 아니고 1520이죠. 520 하고 저장을 해보면 저장이 됐나요? 예, 뭐 저장이 된 것 같아요. 조금씩 움직이는 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틱 낮은 한계값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스로틀을 이렇게 끝까지 내린 상태인데도 111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틱 낮은 한계값이 1050인데 이거보다 1110이 높다는 의미죠. 그러면 지금부터 스로틀이 약간 올라갔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1110을 낮추거나 1050을 높이거나 둘 중 하나요. 근데 이 조종기의 특성이 또 이런 것도 최대한 이렇게 올리면 이게 2000까지 가야 되는데 2000까지 가질 않아요. 근데 2000까지 간다는 의미는 드론 그 스로틀 최대값을 쓴다는 의미인데 이 드론을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출력이 조금 약해서 조금 최대값을 쓰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최대값을 좀 올려줘야 돼요. 근데 올리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걸 올리면 올라가요. 자, 1900, 1912 이렇게 계속 올리면 자, 스로틀이 2000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2000까지 안 올라가네요. 2000까지 가야 되는데 2000까지 안 가면 최대값을 못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갔네요. 무슨 원인지 모르겠어요. 1997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면 또 문제가 뭐냐면 최소값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1110이었는데 1177까지 올라가 버렸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스틱 낮음 한계값을 1180이나 1190으로 1080 정도로 해볼게요. 하고 저장을 하면 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설정으로 가보면 볼게요. 여기에서 아밍을 해야 되니까 아밍을 전 위로 올렸죠. 보시죠. 보시면 아밍 불각 플래그가 지금 있는 건 MSP 암 스위치라는 말은 암 스위치를 내가 안 건드렸다 뭐 그 뜻이고 MSP는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암 스위치를 제가 올리면 MSP만 나고 나머지 다 사라져요. 이거는 제대로 된 거죠. MSP는 지금 그 USB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밍이 되면 안 되겠죠. 아밍이 된다는 얘기는 모터가 돌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다시 모드로 가서 확인해 보면 아직 빨간색은 맞아요. 그런데 뭐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 문제가 없는데 USB 연결됐으니까 안 되는 그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앵글 모드를 제가 추가를 할 텐데 앵글 모드 밑에 보면 뭐 호리젠탈 모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앵글 모드를 다 추가를 해주시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앵글 모드는 가장 초보자 모드라고 보면 돼요. 앵글 모드의 반대가 아크로 모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앵글 모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 유지라 그러는 수평을 드론 자체가 잡아요. 근데 앵글 모드를 만약에 세팅을 안 하면 그걸 안 잡아줘요. 그걸 손으로 조종해 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굉장히 자유롭게 날 수 있어서 아크로 모드로 뭐 묘기 비행이라든가 빙글빙글 돌거나 완전히 거꾸로 이렇게 뭐 돌아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거는 뭐 나중에 잘 하는 때만 하면 되고요. 앵글 모드는 늘 있게 해줘도 되고 혹은 내가 끄거나 켜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끄거나 켜고 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남겨놨던 채널 남은 거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앵글 모드를 할당해도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요걸 올렸을 때 초보자 모드 그러면 올렸을 때 여기네요. 내렸을 땐 초보자 모드 끄고 아주 뭐 정신없이 날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전 이렇게 하는 건 추천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수신기 탭을 보시면 그 1, 2 밑에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3번부터 14번까지 채널은 사실 이 조종기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값이고 변하지 않는 값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모드에서 여기에서 이걸 3번으로 세팅하면 3번 값이 항상 여기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늘상 앵글 모드, 그러니까 초보자 모드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뭐 기본적인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 테스트를 해볼게요. 모터 테스트를 하려면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연결하고 해볼게요. 배터리.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다치지 않도록 조립 어느 정도 그 가드까지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이런 게 나와요. 나는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 요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위험해도 다 내 책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모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스터 쪽으로 올리면 네, 돌아가죠. 그리고 각각으로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터 이렇게 보시면 커드 X가 기본 값이고, 그리고 잠시만요. 요게 D샷 600이었는데 기본 값이 안 바뀌었나요?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요 화면에서는 이 ESC라 그러죠. 그 Electric Speed Controller인데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 주는 부분인데 브러시리스 모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ESC가 여기서 화면에 아이고 이거 아니네요. 수신기 매뉴얼에 제가 넣은 것 같아요. 매뉴얼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놨는데 이걸 다운받아 보시면 전체 매뉴얼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어디 갔죠? 요거는 수신기 관련된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ESC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D샷 600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따라줘야 됩니다. 워낙 여기에서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부품의 스펙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125에서 잘 돌았는데 600으로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저장 및 재부팅 일단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터로 돌아와서 D샷 600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터 테스트 해볼게요. 마스터를 움직이면 돌아가죠. 그리고 1번 잘 돌아가고요. 1번은 어떻게 앞에 아니고 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터 기능까지 문제가 없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상단에 보면 볼트라고 그러죠. 배터리 상태도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 기본적인 이제 비행 그 세팅은 다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걸 확인하려면 일단 여기 USB를 빼고 드론을 내려놓고 평평한 데 둬야 됩니다. 드론이 삐딱하게 돼 있으면 아밍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살짝 빼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초록색이 깜빡이는 게 있는데, 이 초록색이 깜빡이는 게 뭐냐면 아밍 불량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깜빡임이 계속 있다 그러면 절대로 아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깜빡인 상태에서 아무리 아밍 버튼을 해도 되질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조종기를 먼저 한번 꺼볼게요. 끄면 이것도 아밍 불량에 해당해요. 왜 아밍 불량이냐면 수신기에 신호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조종기를 켜면 계속 깜빡거리네요. 이거 안 될 때는 끼워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자, 보통은 이 스로틀을 올려놓은 상태면 아밍 불량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내리면 계속 안 되네요. 자, 이럴 때는 자, 한번 다시 접속을 해서 문제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시 USB를 끼우겠습니다. 어떤 드론의 어떤 드론 보드는 이게 화면이 나와 있어서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드도 있는데, 지금 우리 거는 그렇게 돼 있진 않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연결을 했는데요. 화면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이건 MSP로 나왔고, 수신기 쪽에 1180, 이것도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모드에서도 자, 문제 해볼까요? 저는 이제 내릴 때 시동 걸게 해놨나요? 좀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보통은 저는 앞으로 간다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갈 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뒤집어서 보면 그런 느낌도 있어요. 혹시 이제 이게 비행이 위험하게 돼서 빨리 끄고 싶을 때 조종하다가 미는 게 빠를까요? 당기는 게 빠를까요? 미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밍을 당기는 걸로 해야 되고, 이거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볼 때 미는 게 끄는 게 더 편한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시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당겼다 아밍.
자, 이거를 테스트한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모터 쪽을 잠깐 살려주고 이 상태에서 아밍을 걸면 여기서도 아밍이 걸려요. 아밍이 스로틀 아밍이 걸려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스로틀 값이 높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끝까지 내리니까 이게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요 불이 켜졌는데 이게 뭐냐면 아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연결돼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이 상태는 지금 USB가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로틀을 올려보면 이게 돌아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왜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 보면 여기 보면 아밍 할 때 각도를 얼마로 줘야 될지에 대한 것도 나와요. 여기 있네요. 최대 아밍 각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런 의미죠. 이게 삐딱하거나 누워있을 땐 아밍이 안 되게 돼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문제 없으니까 다시 한번 뺐다가 그리고 전원을 뺐다가 다시 한번 끼워 볼게요.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원 다시 끼우고 자, 최대한 수평 상태로 놓고 스로틀 내린 상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밍이 전 땡기는 거예요.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지금 불 꺼졌죠. 지금 깜빡임이 꺼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밍 깜빡깜빡 하면서 그게 이제 정지한 초록색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걸 살짝 올리면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비행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끄면 불이 바로 꺼집니다. 그래서 바로 시동이 꺼지고 바로 추락이 됩니다. 스로틀을 내려도 바로 추락이 되지만 이렇게 아밍을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위험한 경우에 바로 추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기본 세팅 알려드렸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심화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PID 부분이에요. 요거는 제가 강의 시에는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거 잘못 건드리면 더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고요. 그래도 알고는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PID 부분 보면 여기에서 PID 튜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46, 50 요게 드론의 반응값을 제어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P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드론이 이렇게 기울었을 때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죠, 수평으로. 근데 얼마만큼의 힘으로 올라올 거에 대한 거야. 예를 들면 저 값이 크면 확 올라와요. 이게 기울었다가 이게 확 올라오는데 문제는 확 올라오면 반대로 기울게 되면 또 이쪽이 반대가 확 올라요. 그러면 이게 덜렁덜렁 거리죠. 그래서 기체에 맞는 그리고 드론에 맞는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드론하고 뭐 똑같게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거를 한 10단위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나한테 맞는 값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I 값이나 D 값은 사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거기에 대한 값이라서 딱히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이 세팅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초급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비행 감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좀 확실하게 좀 잘 특별하게 알지 못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론 제어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수신기 쪽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상태에서 드론 날리면 아마 못 날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피치 값을 올리면 1900까지 가요. 그럼 드론이 어떻게 나냐면 드론이 거의 뭐 한 45도 이상 굽어서 엄청나게 빨리 가요. 그래서 조종하기 힘들 만큼 빨리 가기 때문에 이 값을 좀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값을 제한하는 걸 듀얼 레이트라고 이 조종계에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조종을 해서 저 값을 1900까지 가지 않고 끝까지 올려도 한 조금 한 1600, 1700 정도까지 가는 대로 제한을 해볼게요. 자, 듀얼 레이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바꿔야 되냐면 여기서 모드 버튼을 꾹 눌러서 여기서 리버스 밑에 DR이라는 게 있어요. 자, DR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살짝 돌리면 됐죠. EXP DR 같네요. 꾹 누르면 자 1번, 2번, 4번 채널에 DR을 바꿀 수 있는데요. 3번 채널이 스로틀 상승 하강 빼놓고는 다 되는 겁니다. 그럼 1번 채널을 1번 채널 들었습니다. 1번은 오른쪽에 좌우 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롤 움직여 볼게요. 지금 움직이면 1130에서 1900까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근데 요거는 듀얼이라는 의미에서 좌우가 따로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좌를 한번 딱 조준기까지 봐야 되나? 좌를 한번 이렇게 탁 한번 움직이고 요걸 돌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걸 제가 보통 초본 제가 30 추천드립니다. 30을 하고 이 조종을 옆으로 하면 보세요. 1400까지 밖에 안 가죠.
오른쪽 근데 아직 1900까지 갑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이걸 30 정도로 제한을 두시면 30 하면 오른쪽도 조금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드론의 움직임을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가볼까요? 2번 채널 하려면 푸시 버튼 누르고 2번 깜빡 한 번 누르면 2번 세팅 상태. 2번은 앞뒤입니다. 앞뒤. 자, 피치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1900 이거 엄청나게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부분 한번 돌린 다음에 또 30으로 맞추고 30 그리고 후진한 쪽도 아직 더 많이 가면 1100까지 많이 가죠. 후진 쪽하고 돌려서 30 맞춥니다. 1,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전 부분이죠. 한 번 더 누르면 4번 깜빡, 한 번 누르면 4번 세팅. 회전 부분은 요거예요. 왼쪽에 좌우라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움직입니다. 요거는 해보니까 30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40에서 50 정도 맞출 텐데요. 먼저 좌우로 한 다음에 40. 자, 요거는 나중에 드론 조종할 때 오른쪽도 40. 네, 됐죠.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굉장히 조금 움직여요. 되게 조금이죠, 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답답하고 나는 조정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뭐 40, 50 정도로 하면서 하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게 세팅을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조준기가 되어 있어요. 듀얼 레이트를. 그래서 요쪽에 보시면 요 버튼이 화면 또 같이 볼까요? 켜면 이렇게 세모가 보이나요? 요 세모가 이렇게 바뀐데 두 가지 값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뒤로 당겨 놓고 지금 저속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끝까지 밀면 80 보이죠? 여기서 80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세팅하면 좀 빠른 모드로 하거나 이렇게 뒤로 하고 놔두면 저속 모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추천은 뒤쪽으로 당겨 놓고 30, 30 정도 맞춰 놓고 그 다음에 밀어 놓고 또 세팅할 수도 있어요. 한 50 정도로. 그러면 저속 모드, 고속 모드 세팅이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스위치가 내려와 있을 때 30 하셨으면 이게 저속 모드, 혹시 올라가 있을 때 세팅 그 30 하셨으면 이게 30 뭐죠? 저속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당겨 놓은 게 저속, 이렇게 하면 고속이 느낌이 있어서 당겨 놓고 세팅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듀얼 레이트까지 됐으면 이제 실제 비행을 해도 되는데, 저도 이거 80으로 혹은 기본값은 100입니다. 해보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서 실내에서 비행할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지만 보드 세팅하는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